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는 천재적인 작가들의 활동으로 화려한 예술 작품이 탄생한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러 나라로 뿔뿔이 나뉘어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대혼란을 겪었어요. 내부적으로 분열되었는 데다 스페인, 프랑스, 신성로마 제국 등 힘센 이웃나라의 간섭으로 정치가 불안해 생존을 위해 처절한 투쟁을 벌여야 했던 때였습니다. 베네치아, 밀라노, 피렌체, 교황령, 나폴리는 그나마 사정이 나았으나 그 가운데 놓인 만토바, 페라라, 시에나 같은 작은 나라들은 주변의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그중 약한 도시국가들은 가장 정세가 불안정했어요. 군사력도 약하고 재정도 부족해 언제나 이웃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죠. 열악한 환경에도 이탈리아의 여골로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카테리나 스포르차입니다. 이번 영상은 르네상스 시대를 불꽃같이 살아간 여자 카테리나 백작 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카테리나 스포르차는 밀라노 공작 갈레아초 스포르차의 딸입니다. 스포르차 가문은 원래 산적 출신이었는데 혼란한 정세를 틈타 돈을 받고 전쟁하는 용병대장을 거쳐 결혼을 통해 밀라노 공작이 되었습니다. 군인 출신 스포르차 가문의 용맹한 기상은 카테리나에게도 이어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사냥과 병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471년 카테리나가 8살 때 갈레아초 공작은 어린 딸을 데리고 피렌체를 방문했어요. 당시 피렌체를 지배한 사람은 로렌초 데 메디치였습니다. 그는 은행업과 모직산업으로 번 돈으로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예술가를 후원해 르네상스 문화를 꽃피웠어요. 카테리나는 메디치 궁전에 소장된 예술품들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후 그녀는 평생 메디치 가문과 피렌체에 대한 강한 애정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메디치 가문에 대한 존경에도 불구하고 14살이 된 카테리나는 아버지의 주선으로 자기보다 17살이 많은 로마 교황 식스투스 4세의 조카 지롤라모 리아리오 백작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다음 해 식스투스 4세와 리아리오 백작은 메디치 가문과의 세력 다툼으로 메디치 형제, 즉 로렌초와 줄리아노를 동시에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피렌체 대성당에서 예배를 보던 도중 일어난 파치가의 음모로 알려진 습격으로 동생 줄리아노가 그 자리에서 죽고 로렌초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카테리나는 교황이 된 삼촌 덕에 벼락 출세에 술통에 빠져 악행을 일삼는 남편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교황 식스투스 4세는 우아하면서 젊음이 넘치는 조카 며느리를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카테리나는 로마 바티칸의 퍼스트 레이디로서 모든 행사와 음악회, 파티에서 인기를 끌며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카테리나는 시집 올 때 이탈리아 중부 지방에 있는 이몰라를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왔어요. 교황은 이몰라와 가까운 포롤리를 빼앗아 리아리오 백작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작은 이몰라와 포롤리를 자신의 영주로 삼아 통치했어요. 그런데 식스투스 4세가 1484년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든든한 뒷배였던 교황이 사망하자 카테리나는 앞날이 걱정되었죠. 카테리나는 직접 병사를 이끌고 로마에 있는 교황청의 요새 산탄젤로성에 들어가 농성에 들어갑니다. 다음 교황을 뽑는 선거에 영향을 미쳐 백작에게 유리한 사람이 선출되기를 원했죠. 산탄젤로성은 난공불락의 성곽이어서 적은 병력으로도 손쉽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무력 시위로 곤혹스러워진 쪽은 추기경들이었어요. 교황을 선출하는 선거, 즉 콘클라베에 참가하는 추기경단은 리아리오 백작과 교섭에 나섰습니다. 성을 넘기고 로마를 떠나면 8,000 두카토의 금화를 주고 이몰라, 포롤리의 소유권을 그대로 보장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과감하고 대담한 행동으로 자신의 권리를 유지했지만 정치 상황은 순탄치 않았어요. 후임 교황 인노켄티우스 8세가 자기 아들을 로렌초 데 메디치의 딸과 결혼시켜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급변해 교황청과 피렌체는 리아리오 백작 제거에 나서게 됩니다.
1488년 교황과 연합한 로렌조 데 메디치는 리아리오 백작의 가신을 매수해 10년 전 파치가의 음모 사건으로 당했던 복수를 합니다. 백작이 칼에 찔려 죽자 카테리나와 아이들은 포로가 되었어요. 암살에 성공하자 이들은 반란을 일으켜 포롤리의 전략 요충지 라 바르디노 성까지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사로잡힌 25살의 백작 부인은 아이들을 인질로 남겨둔 채 자신을 성 안으로 보내주면 백작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 성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성으로 들어가자 카테리나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란군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카테리나는 치마를 걷어올리며 이것만 있으면 아이들은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다 라고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백작 부인의 배짱에 기겁한 반란군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성에서 대포를 쏘아대자 호둥지둥 시내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변란이 일어난 사실을 안 밀라노의 삼촌 루도비코 스포르차는 군대를 파견했고 친정의 도움으로 카테리나는 포롤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카테리나는 이탈리아 제1의 여자라는 뜻의 이탈리아 프리마돈나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카테리나는 어린 아들을 대신해 12년간 포롤리의 실질적인 군주로서 통치했어요. 카테리나는 미모로도 유명한데 로마 교황까지도 포롤리의 사자를 맞을 때마다 백작 부인은 여전히 아름다우신가? 라는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포롤리 시내에는 카테리나의 초상화를 복제해 판매하는 가게가 많았습니다. 유럽 각국의 귀족들이 백작 부인의 초상화를 구하기 위해 포롤리에 사람을 보낼 정도였어요. 젊은 백작 부인은 몰래 신분이 낮은 나이 어린 미소년과 두 번째 결혼합니다. 그러나 이 결혼도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데 미소년의 출세를 시기하던 자들이 두 번째 남편을 살해하고 맙니다. 경노한 카테리나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해범들과 그의 가족들까지 색출했습니다. 암살에 가담한 사람을 죽여 성당 발코니에 석 달 동안 매달아 놓는가 하면 가족들을 마른 우물에 산채로 던져 묻어버렸어요. 이 사건으로 40명이 처형되고 50명이 감옥에 갔습니다. 잔인한 보복으로 포롤리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공포에 질려 겉으로는 고분고분 따르는 것처럼 보였어도 카테리나에 대한 깊은 반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포롤리에서는 아이가 보채면 카테리나 백작 부인이 온다 라고 겁을 줘 달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결혼은 포롤리에 와 있던 피렌체의 조반니 데 메디치 대사와 했습니다. 평소 메디치 가문에 호감이 많았던 카테리나는 이를 계기로 피렌체와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마지막 사랑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반니는 메디치 가문 특유의 질병인 유장병으로 젊은 나이에 병사고 말았습니다. 카테리나와 조반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초대 토스카나 대공이 된 코시모 데 메디치입니다. 한편 로마에서는 알렉산더 6세가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중부 로마냐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고 싶었어요. 당시 로마냐에는 11개의 작은 도시국가들이 난립해 있었는데 이들을 격파해 자기 아들 체사레 보르지아에게 줘 자기 가문의 왕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체사레는 교황군뿐 아니라 프랑스, 스위스군까지 1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이몰라를 함락시키고 포롤리로 진군했습니다. 카테리나는 2천 명의 적은 군사를 이끌고 라 바르디노 성에서 항전했지만 중과부적과 민심의 위반으로 결국 싸움에서 지고 말았어요. 로마로 끌려간 카테리나는 산탄젤로 성 지하 감옥에 갇혀 1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 후 석방된 카테리나는 세 번째 남편의 고향인 피렌체로 가 그곳에서 46세의 나이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여걸이었지만 격변하는 환경에서 강력한 군사력 앞에 무너지고만 카테리나 스포르차. 약소국의 군주로서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여자의 몸으로 갑옷을 입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개성 강한 여인의 삶에서 치열했던 르네상스 시기의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약이 되는 이야기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